네, 오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항의고소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두화 변호사, 서상일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혼식을 앞두고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국민가수 김건모 씨. 사실 무근이라면서 예정된 활동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이 조금 전 김건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진실 공방이 시작된 건데요. 먼저 조금 전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그 현장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피해자를 대리해서 김건모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고소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김건모 씨 측 회사에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봐라라는 반응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고소장을 오늘 제출하러 왔습니다. 글쎄요, 뭐 김건모 씨가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뜻밖의 일이네요. 네. 이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될 테니까요. 피해자 조사할 때는 이제 피해자가 나와서 직접 진술할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리 증거를 공개하면 또 거기에 대응할 우려가 있으니까. 밝힐 수 없다고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라고 하세요. 네. 네, 증거는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증언으로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아주 자신감을 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지검에 네. 강용석 변호사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하고 김서희 전 기자가 두 분이 와서 그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중앙지검에서 접수를 받을 건데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지 네. 아니면 일선 관할서로 수사실을 내려보낼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접수 받았는데 내용은 피해자 A가 김건모 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인데 네. 실제적으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받고 플러스해서 거기에 이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 변호사는 보강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죠. 시간이 흘러서 어떨지 모르겠고 만약에 피해자 진술을 디테일하게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은 아마 김건모 씨를 소환해가지고 피고소인 조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피해 주장 여성 측이 갖고 있는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력한 증거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1차 증거죠. 진술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강 변호사가 전한 그날의 기억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날도 혼자 왔는데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김건모 씨가 그 아가씨들 8명을 앉혀놓고 소주와 본인이 그 해달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이 피해자분이 8번째로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건모 씨가 이 분을 보고 이 피해자분을 보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여자들은 다 나가라. 필요 없다. 라고 하고 웨이터 보고 다른 사람 들여보내지 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아무래도 베트남 티셔츠와 소주. 이거는 사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건모 씨가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일 수도 있겠죠. 네. 김건모 씨가 365일 배트맨 팀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다음에 2016년 8월경이라면 여름입니다. 네. 여름이면 티셔츠 입을 때 맞고요. 그렇다면 뭐 배트맨 그 티셔츠가 뭐 특별할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모 씨가 뭐 소주 집에다가 아주 진열해 놓고 드시는 거 다 대한민국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의기는 합니다. 유흥업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소주 마신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물론 뭐 손님이 원하면 사다 주기는 하겠지만 거의 뭐 양주를 먹는 곳인데 그래서 뭐 배트맨 티셔츠와 뭐 소주가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될 건 없고요. 제 생각은요. 일단 그 즈음에 그런 자리가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입증하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8명의 여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본다면 나오겠죠. 그날 있었던 일은. 근데 이제 문제는
CCTV는 당연히 눈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럼 둘이 남았을 때 정말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뭘로 입증할 것이냐. 지금 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지금 네. 강용석 변호사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병원 진료 기록 정도는 있어야 뭔가 성폭행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이실까요? 근데 사실 그 외에도 성폭행과 관련돼서는 그 피해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다른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옷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뭐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뭐 그걸 갖고 있었는지는 저희가 지금 보통의 성폭력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구체적 사건에서 뭘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진술만 갖고는 이제 보통 부족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일관되면 사실 뭐 보강 증거가 조금 아주 확실한 게 아니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요즘은 좀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를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높아요. 아, 그래요? 피해자 위주로 사실 성폭력 네. 사건을 좀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그 법원에서 이 무죄가 나는 경우가 이렇게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있는 거군요. 오히려 기소 단계에서는 아주 엄하게 기소를 하고 이제 법원에서 이걸 따지면서 오히려 무죄가 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뭐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저도 지금 이게 뭐 3년 정도 된 사건이고 또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또 이게 다 주장이니까 지금은 고소 단계니까 언급을 조심스럽게 할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2016년 8월입니다. 상당히 지금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요. 또 언제냐 날짜를 물어보니까 이 피해 여성 측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하는데 괜찮은 요소입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명확하게 몇 월 며칠 날 몇 시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뭐 이 사건의 일자 8월까지만 기억하고 일자를 뭐 몰라서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네. 뭐 적어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뭐 중순경, 하순경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용하지는 않겠고요. 아마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CCTV가 없는 한, 목격자가 없는 한 두 사람은 아마 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양 당사자 두 사람 다 한번 조사하는 것도 좋겠고요. 네. 그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 주장 여성이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직업의 특수성도 고려가 되나요? 근데 사실 조심스럽지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년, 20년쯤 됐나요? 이제 저희 막 나이가 나오는데 피고인이라고 조디 포스터가 이제 주연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좀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 한 1980년대, 90년대 이런 초반까지는 피해 여성의 직업이 성폭력 범죄의 그 성립 여부 아주 좀 그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네. 미국은 특히 이제 판사가 마이코트라 그러면서 판사의 재량이 크니까 더 그랬는데요. 근데 그 영화가 사실 경종을 울린 면이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성매매 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 그럼 이게 성매매 여성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근데 이제 그 부분 갖고 미국 사회에서도 되게 관심이 있으면서 이 피해 여성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피해 여성이 그런 일을 본인이 업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싫다고 하거나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그건 성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네.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추세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라고 분명히 말해야 될 경우에만 이제 노라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도 범죄 성립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피해 주장 여성의 직업이 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직결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말씀 들어보다가 또 사실 댓글 반응을 살펴보다 깜짝 놀란 게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김건모 씨가 이 피해 여성을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성폭행이 되냐 또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폭행 여부와 성폭행 성립 여부는 뭐 관련성이 그렇게 직결되는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네. 성폭행은 폭행과 협박이 수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환경을 또 볼 필요는 있어요. 그 김건모라는 사람의 위치, 네. 위세.
네. 예, 거기에다가 완전히 단절돼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고립된 공간, 그 네. 장소 내에서 남성과 여자 둘이 있을 때 어떤 그 관계 네. 이런 거를 또 계산해 보기 때문에 다 뭐 거기서 꼭 뭐 때리거나 뭐 이래야지만 그 또 성폭행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 측은 증거가 아주 많이 있다. 우리가 성폭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서 팀장 김건모 씨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러한 입장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절대 사실이 아니다를 넘어서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포털 검색어에 김건모 씨 이름이 굉장히 순위권에 오르내렸거든요. 소속사 관계자는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유포 혐의로 고소를 할 거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 주장 여성 측에서는 뭔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김건모 씨 측에서 미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좀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CCTV 출입 기록은 없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있었다는 유흥업소의 장부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피해자의 당시 휴대전화 내역 등등을 아마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초 폭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추가 폭로도 있었는데요.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사과가 아니라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여성분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한 이후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술집에서 당한 후에 그 이후에도 이 여성분은 김건모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김건모 씨는 모른 척을 하고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김건모 씨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모 씨는 당시 상황을 모른 척했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전화번호를 건넸다. 그럼 분명히 이 여성 측이 전화번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번호를요. 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네. 큰 게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증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네. 이 유흥업소의 단골이었다고 이 여성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건모 씨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유흥업소에 자주 왔으면 뭐 결제를 현금으로 했든 아니면 뭘로 했든 장부에 신용카드로 했든 뭔가 그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겠네요. CCTV는 네. 오래돼서 기록이 안 남아 있겠지만 종업원들은 뭐 자주 왔는지 안 왔는지 또 이날 상황이 어땠는지 8명이 들어갔고 웨이터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가라고 했다니까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사람이 진술이 나오는지가 또 중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있었고 무슨 특별한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유흥업소에 가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좀 더 뭔가 다른 관계가 있었다는 건 이 전화번호를 개인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다는 걸로 일정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소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피해 여성은. 왜냐하면 그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다 전화번호 특히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진 않죠. 그죠? 뭐 이렇게 소속사라든가 뭐 이렇게 명함을 봐도 개인 전화번호가 네. 있는 경우가 드무니까 개인 전화번호가 있는 게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를 소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말고도 아마 갖고 있다면 지금 그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증거를 너무 많이 내미면 김건모 씨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진술하면서 밝히겠다고 하니까 네. 이 전화번호 말고도 뭐 다른 게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밝혀지면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보강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할 사건입니다. 예. 네. 사실 김건모 씨 연예계 대표 노총각으로 분류되다가 얼마 전 깜짝 결혼 발표를 했었죠.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서 팀장 일단 결혼식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일정에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결혼식도 여전히 진행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모 씨,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현 씨와 지난달 10월 27일 지지난달이네요. 상견례 다음날 바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인 부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식장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결혼 날짜를 내년
5월로 미룬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김건모 씨의 결혼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과 맞물려서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김건모 씨 어머니에 따르면 상견례를 한 다음 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바로 혼인신고까지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왜 2016년의 일을 지금 김건모 씨가 결혼을 한다니까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고소를 하고 폭로를 하느냐 또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 변호사는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김건모 씨가 최근에 방송에서 좋은 모습만 비춰주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를테면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김건모 씨가 자꾸 이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 비춰지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피해를 당했던 기억 같은 게 자꾸 떠오르고 네.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잠도 못 잤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피해 여성 측 주장에 의하면 당시에 김건모 씨가 배트맨 티를 입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 티를 입고 계속 방송 활동을 하니까 그거 자체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김건모 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려는 듯 예정된 활동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콘서트도 진행했죠.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물어보니까 소수에도 사실무근이라고 거의 진행하는 거예요. 네, 정말 콘서트 취소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했네요. 12월 6일 날 이제 성폭행 의혹이 발표됐는데 네. 김건모 씨 쪽에서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콘서트를 취소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으니까 외상들 진행을 했는데요. 12월 7일 날 인천에서 25주년 기념 투어 피날레 공연을 했어요. 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호평은 있지는 않지만 했고 그 다음에 그 7월 인천 끝났으면 7월 24일 날 부산 콘서트도 강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계속 뭐 내년 2월까지 광주, 뭐 이정부, 수원, 대구, 그 서울로 콘서트를 이어가는데 이 이유는 지금 현재에서 콘서트를 끝내버리면 본인이 그 성폭행 문제에 깊이 빠져들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명예훼손도 있고 또 그리고 아까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실제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아니면은 또 무고죄도 해당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모 측에서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다. 나는 그런 거 안 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소환이 될 경우에는 콘서트가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무고하다고 해도 콘서트 끝까지 멀쩡하게 진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다고 합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건이 밝혀진 지 하루 만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 김건모 씨가 콘서트장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 이것이 굉장히 주목돼 왔는데 좀 은연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들어 죄송하다.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은연중에 자신의 무고함을 알린 듯한 목적으로도 보이는데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성폭행 의혹 제기 후 강행한 첫 번째 콘서트. 그 현장에 많은 팬들이 참석해서 김건모 씨에게 응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팬들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팬들은. 오히려 김건모 씨께 우리는 응원을 해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가지 않았어요. 사건이 사실 밝혀진 게 없으니까 지켜봐야 돼요. 워낙 밝았잖아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없는데. 김건모 씨 팬들 김건모를 믿는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서팀장 일각에서는 콘서트 왜 했냐 이러한 반응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콘서트 다녀오면 온라인에 이 콘서트가 어땠는지 그 후기를 남길 수 있는데 좀 후기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무래도 김건모 씨 입장에서도 좀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성의 없는 공연이었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성의 없는 콘서트는 처음이었다 하면서 굉장히 악평을 남긴 분들도 있었고요. 좀 힘든 건 알겠지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취소한 게 낫지 않았겠냐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팬들도 응원의 글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건모가 노력에 노력을 다해서 콘서트를 진행했다. 감사하다. 사실 노래할 정신이 아니었을 텐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팬들의 글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김건모 씨 콘서트도 강행했지만 예능 프로그램도 결방이나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됐는데요. 아예 김건모 씨 프로포즈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팀장님 혹시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SBS 네. 미운 오리 땡땡 있는데 네. 그 프로를 하면서 아마 그 편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전체를 방영을 했는데 그겁니다. 그 아시다시피 장지연 네. 상대편이죠. 이제 결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그 키보드 마이크 설치 또 스피커 설치해서 노래 부르는 공연도 보여주면서 대형 보드도 만들었는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삼천송이 장미 네. 그 일면송이는 아니에요. 삼천송이 장미를 아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지휘 도움 받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의 표현을 했는데 또 그리고 소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소주 뚜껑을 갖다가 대형부들 표현할 것 같아요. 메시지를 썼더라고요. 그렇죠. 석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글씨가 나온 게 뭐냐면 그대와 나 영원히 또 오빠 잘 키워줘 그런 네. 글씨가 썼기 때문에 아마 김건모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장지연 씨한테 모든 걸 보여주고 사랑한다는 표현하기 위해서 소주병 뚜껑하고 그 삼천송이의 장미를 착한 거는 매우 좋은 이벤트였죠. 네, 매우 좋은 이벤트였지만 사실 시기상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죠. 저도 혹시 결방이 될까 싶어서 어제 봤는데 그대로 프로포즈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이 되더라고요. 물론 무고하다는 입장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장지연 씨 그 눈빛도 봤는데 정말 사랑이 뚝뚝 떨어지기는 하시더라고요. 그 장지연 씨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나이 차이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더니 김건모 씨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 처음에는 측은했다고 얘기했다가 네.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아마 모성애를 상당히 자극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서너 번 이 김건모 씨를 더 만나는데 이 오빠는 나를 밀어냈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같이 보였다는 네. 이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뭐 숙명적인 만남이라고 일반 하죠. 네. 하여튼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느꼈다고 하니까 뭐 저 두 분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랬는데 이런 일이 툭 터지네요. 예? 그렇네요. 김건모 씨 지금 콘서트 예능 프로그램 강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장지연 씨와 변함없는 사랑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일단 서 팀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이 원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결국 사과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양문석 변호사 측에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사실 일부에서 뭐 3년이나 지나서 왜 이제서야 이것을 밝히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구심이 돌고 있지만 이 피해 여성이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인정하면 사과하고 그걸로 끝내고 싶어 한다. 이게 피해 주장 여성 측의 입장이고요. 강용석 변호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고소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김건모 씨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법적 대응을 해라. 이런 입장이어서 우리도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오늘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김건모 씨 측이 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의도는 뭐였을까요? 직접 강용석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건모 씨 쪽은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은 있었습니다.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전 접촉 내용을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고소장 내기 전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난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난 사실은 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성사되지는 않은 느낌인 것 같은데 아마 합의를 시도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강용석 변호사나 아니면 김용호 연예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성이 그 미투 사건이 있을 때도 연락을 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모 씨 측과 이 사건 이후에 2016년 여름 사건 이후에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때도 사과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여기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 이 이메일로 제보를 하고 나서도 이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이제 소속사 측에 연락을 해서 이 사과를 하라고 뭐 그렇게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을 전달했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건화될 것 같으면 어떤 일까지 사과를 해야 되느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과를 하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쉽사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또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 세대가 아마 김건모 씨 노래를 제일 젊을 때 청춘과 함께 해온 세대인데요. 아마 이 집 핑계 그거는 아마 286만 장 우리나라 기록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기록이 있는 분인데 저는 사석에서도 이제 김창완 씨랑 프로듀서 할 때는 만난 적도 있어요.
김건모 씨를. 그리고 팬이기도 한데 사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논란이 벌어지니까 피해 여성이 그런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이면 사실 이 주장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양쪽 주장이 어느 게 사실인지를 네.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희도 이걸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김건모 씨의 소환 조사는 피할 수 없는 네. 거죠.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제 피해자 조사하면서 각종 그 증거를 제시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를 소환해서 하는데 김건모 씨는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친고죄라고 해가지고 성범죄 관련된 거 피해자의 고소장이 없으면 아예 경찰이 논하지 않던 시대는 지났어요. 네. 2014년부로 아마 그 성범죄 관련돼서 친고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수사는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 측과 이러한 의혹에도 활동과 결혼식을 강행하고 있는 김건모 씨 양측의 이야기 모두 살펴봤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결국 검찰과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건 확인해 보시죠.